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할렐루야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한번 더 할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참 이 말씀, 이 성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이 말씀을 기대는 사람이요. 시편 119편 67절 가면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면 이 말씀이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안 젖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 말씀에 그렇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그릇 행하였느냐. 고난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당한 걸 생각 안 했는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정말 말이요. 삶이 확 바뀌거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삶의 근원이 다 바뀌어요. 근거가 다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지나가면서 아하 이 고난을 통해서 내한테 유익이 되어진다. 이런 요소가 있다니까. 모든 인생이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요. 항상 이 요소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도 객관화시키고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한테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요. 그때부터는 이력으로 통해서 고난 당하는 것보다는 다음의 단계에 뭐가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자꾸 이런 시각으로 바뀐다니까. 훈련이죠. 고난도 그런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훈련되어지느냐? 주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67절에 주의 말씀을 지킨다. 쉬운 일이 아니다. 주의 말씀 지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켜지는 과정은요. 고난이라는 이 환경을 다른 면에서 객관적으로 딱 돌려놓고 보니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 말씀인들 내가 지켜나간다 하는 건요. 아까 말했지만 고난당한 것처럼 하나의 큰 전인격을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주의 말씀 못 지켜요. 근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바라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이 엄청난 전환. 그럴 때 고난 앞에서도요, 우리가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이거 뭔가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눈물 나고, 겉으로는 힘들고, 땀을 뻘뻘 내고 막, 인상이 일그러지는 그런 삶을 하더라도, 속에는 평안, 안정,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좋은 어떤 일을 향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기일 수가 있다. 이래 본다니까. 지난 시간에 저 이걸 했잖아요. 이거 그림을 대충 그려갖고 이래갖고 우리 인류사의 역학적 구도 조정, 구도 변경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포토샵으로 가지고 그렸죠. 이렇게 1차 연도, 2차 연도, 1단계, 2단계, 그죠? 2단계, 그 다음 3단계까지 했어요, 이번엔. 3단계, 저 바다 밑으로. 지난번에 1단계, 2단계만 했는데, 1단계 요렇고, 2단계 요렇게까지만 했는데, 1단계는, 여기 그림도 써놨어요. 1단계는 이렇게, 한국, 일본, 그러니까 한국, 북한, 일본,
그 다음에 만주 땅, 몽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카자흐스탄, 터키, 이슬람, 모슬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지역에. 3단계는 또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주변 및 해양국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인도와 중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일 국가라도 범위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걸 뭐 수용한다, 안 한다 할 그 정도는 수용 안 해도 벌써 이 제도가 주변에, 봐봐요. 인도와 중국 주변을 이렇게 빙 돌아가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 두 나라, 큰 두 나라, 전 인류가 이제 두 나라가 합하면은 25억, 26억, 거의 절반이라, 절반. 두 나라만 합해도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이에요. 그 다른 데서 인류가 줄어드는데, 사람 수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어디 불어나니까 절반이 앞으로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굳이 안 여도 주변에서 이렇게 꽉 쪼으면서 또 그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변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연히 교류가 되는 그런 구조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인류 전체의 인구수로 보면 중심국가 되는 중심국가. 그게 전부 다 아시아라. 근데 이런 거를 해놓고 볼 때 그림은 그렸는데 당사자인 제로보다도 우리나라 우선 당장에 우리 하나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림만 그린 거지 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그림이야 하고 의아해할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의아해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데에 내가 시작을 해야, 내 한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누가 해주겠지 하면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 갖고는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 후대에, 즉 우리 아들, 지금 저도 아들도요 지금 사실은 좀 어쩜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어진다 하는 방향을 볼 때는요, 손자, 지금의 제 같은 경우는 한 손자, 지금은 이제 현재 나이로 보면 연령이 10대,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커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북한, 저 만주, 몽골,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네. 왜냐하면 지금 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조차, 전 인류 역사는 두 번째 치고 옆에 일본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역사에 대해서 내하고 관계를 안 맺고 오거든. 내일이 마침 수능인데,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내일 수능인데 수능 시험 중에서 과목을 일찍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역사 과목은, 국사 과목은 모든 사람이 다 과목을 치야 되는 필수 과목이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그걸 듣고요, 야,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너무 배워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이제는 수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사를 필수 과목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일 하는 데에, 이 일 하는데 이 기초적이에요. 국사를 알아야지. 대한민국 국사를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국사를 알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인류사를, 주변 나라의 역사들 일단 알아야 돼. 저 나라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게요 객관적으로 서로 간에 공유가 돼야 돼. 그래야 일본하고 한국,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만주, 몽골, 이런 틀이 말이죠, 서로 간에 공감된 어떤 형성이 있어야 이게 나중에 나오지. 서로 뻣뻣하게 누군가 해주겠지, 자기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국사 준비도 안 하고 했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 수능인데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나라가 수능에서 국사를 전체가 다 지금 일단 필수를 하구나. 그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내용은 가면서 자꾸 바뀌니까 나중에 가면은 전 세계 인류사 전체를 하나의
인류들 전체가 필수 과목으로 할 때가 있겠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땐 지금 이 동영상이 아주 중요하죠. 벌써 지금부터 나는 그때 이미 뭐 소천해갖고 땅이 없을 거니까 적어도 이 땅에 살던 5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안 그래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어느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인류사, 국사, 사람들이 살아왔던 흔적이 대단히 중요한 자료다. 그것이 서로 간에 공유 안 되면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이런 공유 부분이 약해갖고 서로 간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원수되는 거, 어떤 전쟁했던 거, 그것 갖고 앙금을 갖고 그것도 사회적으로 그걸 정복시켜서 어떤 이권을 가질 사람들이 그걸 막 이권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이 역사의 공유, 문화의 공유, 서로를 알아가는 이 공유에 대한 이 내용을요, 우리는 지금 너무 등한시하고 전부 다 내 것, 내 먹겠다. 우리 사람, 우리 땅, 우리 지역의 사람, 우리 학교 출신, 그럼 우리 집안의 사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 손바닥, 요거 하나만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구조라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손등도 봐야 되고 우리 집 담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육지에 사람은 어떻게 살고 또 물에서 주로 근거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농사 짓는 사람, 바다에서 어족 사는 사람, 공중에 만날 비행기 타고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입장들이 서로 간에 비슷하게 어떤 일정한 가치를 두고 공유해 나갈 때요, 전 세계 인류는 평화가 뭐 하지 말래도 평화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내 한 사람부터 돼야 된다. 내 한 개인부터 분명히 돼야 돼. 이것이 전제라. 이거 안 되면은 한 사람이 안 되는데 두 사람 될 리 없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이 되면은 두 사람이 되는 거고, 두 사람이 됐다면 막 퍼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인류사 전체의 내용에서 어떤 앞으로 되어지는 인류의 방향이에요. 방향. 앞으로 인류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전제라는. 뭘 갖고 하느냐? 개인에게 물어보면 이거 뭐 끝도 없이 막 나와야 되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이미 1006 그룹에서 이미 다 해놨고 또 다른 그룹에서 이런 요소들을 다 말해놨어요. 그것하고 여기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고, 여기는 홍익사회, 홍익인간 구조로 지금 나가는데 67번째인가 그래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큰 어떤 그 지금 이래 전 인류가 가는 거라며 내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내 한 사람이 그 귀한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는데, 내가 현재 있는 살아가는 내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 어디에서 어떤 행동들을 내가 해야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내 아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내 후손 자손들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림이 지금 이쪽으로 맞춰져야 돼요. 내가 지금 방향은 지금 당장에 내가 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은 내 한 사람이 방향은 지금 이 방향으로 해서 내 행동, 내 몸거짐, 내 습관들 이런 걸요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한 사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는 건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아들대로 넘어가면은 각각 한 사람이 했는데 이게 서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나도 그래 준비했다. 나도 그래. 둘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후손들이 또 내려가면 그 다음에 네 사람이 되고 후손이 내려가다 보면 모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세대가 몇 세대만 지나버리면요 이게 큰 계층을 이루다가 결국은 일본하고 한국이, 북한이, 만주 땅이, 몽골이 그렇게 균형이 되고, 그 다음 중국은 중국대로 그걸 알아듣고 조치하고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힘이 쭉 돼가지고 이슬람 쪽 넘어와서 터키를 방해한 터키. 왜냐하면 터키는 이 대한민국을 형제 나라라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몰랐는데 저거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면 목표를 가야 돼. 형제대로 가는 방향에 대한민국을 중심에서 가기 때문에 형제 나라 터키로 가야 된다. 형제 나라 가면은 형제 나라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있어, 이스라엘.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는 서로 있지만요, 앞으로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우방은 미국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인들 뜻이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우방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우방이라 국가적으로 또 앞으로의 사역하고 같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손잡고 가야 되는 분명한 어떤 파트너가 되는 게 이스라엘. 터키로 가야 되고 형제나라 터키로 가야 되고 국가적으로 우방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과 손을 맞잡으면서 결국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슬람 사이거든. 이스라엘에서 터키하고 같이 쭉 이렇게 넓게 쭉 올라오면요, 카자흐스탄이든지 우즈베키스탄이든지 그래가지고 몽골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인도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까지 같이 이제는 협력해서 인도는 인도대로, 중국은 이미 중국대로,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어갖고 여기는 인도와 중국,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자우천 지금 중국이 지금 열심히 내는 게 지금 땅굴탄 파는 이런 것이 특히 발달하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 자체 밑에 터널을 수없이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로 터널을 뚫어갖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왕래로 되게 만들어 놔버리면요, 히말라야 산맥 밑에만 통로가 되어 나와버리면은 중국에서 인도와 더불어서 이슬람 지역의 소통, 그런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이거는요, 그때부터 완전 평지지, 평지. 뭐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육지로 해가지고, 육로로 해가지고, 전 인류가 아시아를 기준해서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유럽은 또 아프리카 위로 해서 넘어간다든지 또 이스탄불 그 앞에 그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바닷길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거기는 굉장히 좁으니까. 스페인 쪽으로 올라가는 쪽도 좁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터키에서 그리스 넘어가는 그 길도 좁고, 나머지 바다단 말이에요. 그 좁은 해로가 있다는 해로. 그래갖고 연결해버리면 뭐, 전 유럽하고 아시아가 땅덩어리가 하나로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지금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동화 같고,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만 들으면은,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런 말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보고 듣는지, 저거 안 되는가 때려버리니까 이 일에 안 쓰임 받는단 말이야. 이 일이 전 세계 인류가 내 앞으로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다. 이러면서 그걸 내 거로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받아들고 준비하면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그 자손들이 본다면 아들들이 보고 딸들이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이런 걸 하더라 하고 자기들도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아들 때에서 서로 만나면 니도 그래서 나도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손자들 가면 그만 우리라 하는 이런 엄청난 무리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부터 지금부터 차츰차츰 준비를 한다. 준비를 하는데 현재적으로 볼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되어진 걸 보면서 우리나라 형편이 이랬는데 이런 형편 속에서 이게 나올까? 박 대통령 지금 대통령인데 여자 대통령이고 처녀고 근데 그 대통령 되기 전에부터 강김해졌던 최순실이가 지금 막 일을 저지러 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로 의문이 나가지고 토요일마다 뭐 주일 아직 금요일 저녁부터 뭐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금 뭐 거리에 나서서 박 대통령 하야하라 이러는 판국인데 이런 시나리오가 뭐 이것이 뭐 가당이나 하게는 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현재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까 요 말씀한 대로 10편 119편의 67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고난이라 지금 이거하고는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뒤에 거 보니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힘난다, 살맛난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그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이런 것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응? 고난이라는 것이, 뭐, 내한테 뭐 큰 힘이 모이주고, 참, 내가, 울고, 불고, 뭐, 먹을 거 못 먹고, 뭐, 놈들 같이 생활하는 대로 행동 못하는 그런 게 뭐, 너무 완연할 때, 고난. 그거는 개인적인 고난이에요. 개인으로 볼 땐 그런 것도 고난이.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가가 고난이죠, 우리 국가가. 우리 국가가 고난이고, 국민들은 사실은 태평이야, 태평. 응? 데모하는 사람 데모하는 것부터 가고, 응? 그 사람 뭐 텔레비전 나온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는 내대로 다 각각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내가 국가의 고난이라고 보지 않고 나는 너무 태연하게 지낸다. 이것도 준비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가의 고난일 때 이 고난 속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비전들, 지금 이런 비전이라 말할 때 그냥 막 간단히 그림만 그려가지고 칠판에 한번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 그림 그려서 이게 우리의 비전이다. 이런 근거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2000년 전의 역사, 대한민국의 4000년의 역사가 이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지, 앞에 지나간 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일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이 고난받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됐다. 지금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나게 덕이 된다. 요걸 만약에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리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나는 이런 대통령 하야, 처녀 대통령인데 하야해라. 그리고 벌떼가 찔렀어. 이런 국면을 바로 인류 전체의 역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가야 될 어떤 인류 방향에 맞춰서 지금 현재 있는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를 해석해서 내가 준비한다면요, 반드시 그거는 인류 역사에 맞는 대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내기 때문요, 반드시 그거는 내 자손들이나 내 후손들에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 선조로서 바른 행동을 보여준 그림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자손들이 힘을 얻죠. 내 아버지가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 선조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인류 전체 방향에서 분명히 바른 방향에 걸어갔구나 하는 내용을 자손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죠.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라보면은 우리가 인류 전체 방향에서 비춰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참 이렇게 그 큰 한반도 동북아에서 중심국가로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미국이 완전히 손잡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방이라 한 우방, 정말 건실한 우방 자체가 대한민국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뭐 그것이 대통령 선거용이라 하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요 일단 말을 한번 해가지고 직접 만나보니까 그거는 선거용이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 지금 텔레비전 나오지만은 말을 한번 들었다 하는 건요 이거는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아무리 지금 그거는 그때 임시용이고 지금은 아니다 하고 변명해도 그 앙금이라는 거예요. 그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거 못 들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이 있다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한 것이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말은 반드시 행동을 뒤따르기 때문에 미리 말했다. 지금 그 수습용으로 막 다르게 말 돌리는 것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사태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나타난 이런 사태들이 같이 합치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이가 푹 떨어져 있어. 어떡할 거냐, 이거. 근데 저런 거 칠판에 있는 저런, 요런 거,
아시아의 미래하고 이렇게 포토샵으로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나온 이거를 과연 뭐 얼마나 좀 귀담아 들을 것이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는 해석을, 보는 현재 지금 상황을 내가 한번 우리 전체 역사와 더불어서 해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국민, 우리 국가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지금 말한 것이, 지금 이런 내용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텔레비전 나와서 대표, 무슨 전문가들 나와서 평가해하고 평론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해가지고 돈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이 자료를 두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공존, 소위 말하면서 이거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안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엄청난 비난을 듣는, 두고 이거는 비난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객관성을 두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말해놨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앞으로 될 인류 역사가 분명하니까,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012년이라 하는 이 요소를 그냥 아무렇게나 머리 생각나서 2012년 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좀 잠깐 할 테니까, 오늘 아마 그렇게 해서 이 홍익인간, 홍익사회라 하는 이 주제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 현재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 이런 내용은 모든 정세가 다 그래요. 각 나라 각국마다 다 내용이 똑같아요.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은,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보자고요. 여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최순실이가 있어요.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최순실이가 돈으로 저지른 거 갖고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문제가 있다 크다고 하잖아요. 박 대통령이 전에도 말했지만은 전 세계 정치가로서는 그 모델적인 자리를 우리가 두어야 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인정 안 하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가로서의 모델적인 자세, 그건 찾아서 나쁜 것 들추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정치가로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히 또 어떤 모델이 있다니까. 그 모델적인 요소를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가지고 계속 부각시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 나름대로의 참 동방의 햇불이 되는, 동방의 빛이 되어지는 타골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요소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로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따듬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왜냐면 전대에 대통령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앞에 대통령이 있었는데 어느 대통령이고 자기 아버지였자 백성들에게 다 비난받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고정 어떤 의식이라 할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철저하게 벽을 쌓고 자기만 잘해버리면은 이 대통령의 자리가 정말 바른 대통령으로서 보여주겠다. 여기 아주 고정적인 어떤 고정관념, 나름대로의 어떤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 하나를 봐야 된다. 그 하나를 봐야 되는데, 자, 남자 같으면 여자 문제, 여자 같으면 남자 문제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예요.
지금까지 여자 대통령을 한 번도 우리가 못 보내봤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모델이 되느냐, 잘못한 내용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 남자 대통령 해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또 남자 대통령 하면은 그 남자 대통령 뒤까지 있었던 수많은 내용이 또 막 흙탕물처럼 막 일어날 거니까 당연히 있어 왔던 것처럼 잘못된 내용보다도 잘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박근혜 대통령이고 또 아버지가 엄마가 총알에 같이 살아있을 때 죽였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원수 갚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원수를 갚으려는 게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자기는 보는 거예요. 그것대로 내 한 목숨을 자기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 한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리라 했던 그 구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자리에는 바로 이것을 모토로 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거는요, 어느 누가 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세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건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수많은 장치로 인해서 분명히 점검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점검받는 과정에 그거는 정부가 당연히 조직 속에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도록 일을 붙들어주고 못하는 장치가 있는 거, 이런 조직은 대한민국의 역량이라, 우리나라의 수준이라. 근데 앞으로 가면 또 조정되고 갈 거예요. 그런 요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내용을 잘못은 정부 기관에다 맡겨버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구태여 시내 나와서 토요일 밤에 피켓 들고 하야해라. 특별히 여자들이, 지금 여자 문제인데 여자들이 나와서 하야해라. 이런 행동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장래의 대한민국의 전체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일. 정말 이거는 무익한.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락한 그게 무슨 짓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정에 그 사람들의 행동이 무슨 게 아니고 자기들은 남자로서 여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자기 직분에 대해서 철저하려고 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이면서 전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아닌 여러 사람이 어울리면서 그 무리들 속에 파묻혀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간다 식으로 그 자리에 와가지고 대통령, 자기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을 하야해라 할 만한 자격이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대통령 하야라 하는 권한을 주었느냐 말이에요. 대통령은 국민들이 분명히 투표해서 뽑았는데 그 대통령을 잘하고 잘못한 건 누구나 있는데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박 대통령만큼 철저한 사람이 있었겠느냐? 한번 비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비교해서 내가 그 자리에 나가야지. 그냥 놈들이 하니까 어찌 보면 가장되고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조직 같은 조직 속에서 가작하니까 막 따라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자리가 우리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체는 아까처럼 이런 큰일 하는 데는 못해요. 일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데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피켓 들고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 자신이 국가를 향해서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거지. 내가 뭔가 할 일이 없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장차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그런 자리에 나왔어요. 통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래 된다 하고 만약에 통해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 빌미를 제공했다 하면 오히려 그런 힘이 대한민국을 하여금 이런 일을 하는데 힘을 북돋아 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어진다니, 거꾸로. 응? 거꾸로 봐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고난인데 그릇 행하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하는 방법은, 바르게 하는 방법은 피켓 들고 나가서, 그 피켓에 박근혜 하야 하지 말고, 나의 잘못을 회개한다. 내가 이런 잘못했다. 차라리 자기 잘못한 걸 거기다 피켓 내걸고, 이 국가에 이런 잘못을 내가 했는데 국민들 전체 앞에 사과한다 하는 행렬이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다면 어마어마하죠. 그 힘은. 여기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딴 이야기 나오는데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문에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박근혜를 옹이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난 당하는 상태가 되니까 막 떨어지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 이준석이라고 아주 젊은 사람도 뭐 하버드 대학인가 나와가지고 지금 텔레비전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뭐 할 때 자기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뭐 이러고 했는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경하는 사람 또 이정현 씨를 공경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 나왔어요. 지금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하나 뭐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수행하려고 막 힘을 주고 있는데 가장 힘이 되는 사람 누구냐면은 지금 이정현이라고. 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 사건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맞죠? 이정현 씨가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반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는 또 이정희죠. 이정희. 이 여자예요. 여기 남자고, 요 여자예요. 이정희 씨는 최순실하고 여기 라인을 같이 한 이유는 여기도 돈하고 지금 관계되는 거예요. 같은 여자지만은 지금, 요도 여자래요. 이정희 씨가 지난번에 통진당 대표로 해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로 나오면서 그 대통령 선거 중간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후보 사퇴했다니. 그 후보 사퇴면 그 국가에서 주는 돈이 20몇 억인가 있는데 그걸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반납하다가 꿀꺽해버린 거예요. 반납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이고 돈을 꿀꺽하면서도 싹 내가 잘못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나오니까 일부의 시민단체에서 특검을 도입해갖고 이정희 씨를 특검의 어떤 검사로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된다 하고 막 지금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데모한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정현 씨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도 아니죠. 정말 국회의원 돼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오는데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여기에서 당대표로 딱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을 하야시키려고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을 또 밑에 당에서 뭐 흔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당을 딱 장하고는 손을 안 놨는 거예요. 끝까지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이 보호가 엄청난 힘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볼 때는. 근데 그 대통령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 입장에 있는 이정현 씨는 사실은 당의 대표라 하는 것 뿐이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대표라 하는 그 하나만 딱 가지고 지금 자기 혼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나름대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로서 박근혜 대통령 코너에 열리니까 그러면 자기 몸만 피해버리려고 하면요 안 들어오면 돼요. 대부분 여론이 그 당시에 안 들어오는 그랬거든. 근데 자기 발로 들어와서 검찰에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뭐 한국 와서 좀 수습한 것도 있지만 지금 돈 관리하는 거 다 수습한 했지만 어쨌든 안 들어오면 어쩔 뻔했냐. 그리고 여기 공격하는 사람 이정희 이런 요소들 어떤 공격하는 사람들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흠이 됐던 이정희 이 최순실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라인을 보면요 전부 다 배웠다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의 위치에서 뭔가 나타내는 사람은요 사실은 국가에서 볼 때는 앞으로 장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뭐 배웠는데 날 좀 뭔가 인정 안 해주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국가에서 그렇게 큰 어떤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직하게 이정희 씨가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자리. 호남 지역이면서 영남 지역도 아니고 그동안 연남이 쫙 이래 나름대로 갈려있는데 호남 대표로 호남으로 나오면서 삼김 시대를 그대로 칼로 가리는 거요. 김대중도 그것도 호남이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또 저쪽 영남이고 김종필이 충청도 이 삼김시대에 대해서 아까 뉴스에 나온 데 보니까 자기가 말했는데 삼김시대 그 구태의연한 그 부패한 뭐 하여튼 뭐 자기 힘없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게 이미 구시대인데 아이 또 그런데 연연해갖고 정치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자기 혼자 지금 뭐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한 사람 시대에 대해서 걸어서가면서 다른 사람 다 빠지더라도 어떤 유행에 따라서 막 이래저래 빠지더라도 뭔가 하나 잡고 딱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섭리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고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반응을 나타내야 돼. 어느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저 방향이냐 분명히 받쳐내면은 내 자손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역사적인 현장에 자기가 동참하는 것을 또 후손들이 또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역사.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쓰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앞으로 큰 일을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아니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 또 대통령 하면서 어쩌면 개인적인 실수 대통령 해서 안 된 이런 어떤 요소들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무리 해도 그거는 못 고치는데 그런 일을 겹쳐서 또 다른 나라와 관계되어서 이 큰 일을 이뤄가는데 이런 일 자체를 국민들이 보는 자세가 훈련이 돼야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훈련받고 있다. 그 훈련받는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 한 사람의 행동이 지금 현재 과연 내가 공경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이것 자체를 먼저 점검을 해요. 그보다 낮아도 내가 후회되고 그보다 높아도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혹시 반발하는 반대 위치에 있는 내가 아닌가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요 항상 실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잘못했다 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길가에 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어떤 자세로 오는 게 기뻐하느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기뻐하지 대마하면서 누구 막 한 사람 공격하는 이런 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좋아해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내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인식하면서 큰 사역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난 이 큰 사역을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가고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분명한 자세라고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